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이 작은 산골마을 잭슨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죠. 각국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격인 이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발언들을 내놓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회의가 오늘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잭슨홀 미팅 중요하다는 건 다들 그 시청자분 아실 거고요. 예. 잭슨홀 미팅 하면 매년 그 이맘때쯤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 사항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잭슨홀 미팅이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하는 홀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서 그 홍행커께서도 잘 말씀해 주신 작은 휴양도시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금융회의냐, 지금 다들 금융회의로 알고 있습니다는 출발은 농업회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원래 그 캔사스 지역이 농업과 관련된 지역인데요. 뒤쪽 한번 배경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영국 PD께서 이쪽이 잭슨홀 미팅 장면인데요. 아까 홍영국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안경을 벗으시니까 굉장히 미남이다, 영화배우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시청자분이 판단해 보시고요. 뒤쪽 보겠습니다. 뒤쪽 농장이거든요. 농장에 그 이렇게 예. 소 이렇게 방패막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회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적인 학술이 있었는데요. 이게 성격이 바뀐 것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나왔을 때가 제1차 어리쇼 기회. 그동안 주류경제학이 케인즈학 경제였거든요. 뭐 물가가 오르면 이렇게 긴축하면 되고, 지금 오늘 스티글스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금리 인상이 공급 측 여기일 때는 인플레를 폭등시키는 오히려 더 증가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그때에 정책 해안을 놓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첫상이 발생했으니까 주류경제학 케인즈학 격으로 안 되니까 이런 그 세계적 석학들이 이 캔사스시티 휴양 도시에서 이 해법을 찾고자 이 멀커, 그때 당시 페드 의장입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가장 강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볼커 의장이 참여하면서 금융회의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 격이 없는 금융 현안을 토론했죠. 뭐 정책의 의무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책 대안 이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페드의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격에 해당되는 페드의 통화 정책에 이렇게 이 잭슨홀 미팅의 결과가 이렇게 반영되기 시작한 때가 금융 위기 이후부터 그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잭슨홀 미팅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부터 한국에서 이게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휴양 도시에 미국에서 이제 3대 회의가 있거든요. 매년 초에 전미경제회의, 그다음에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는 미리캔 컨퍼런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다들 격이 없는 토론이고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금융 이후부터 국제적인 포럼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지금 이 잭슨홀 회의에서 볼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 예, 중앙은행 회의에 사실 새로운 용어들이라든가 획기적인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금융위기 이후서부터 속속들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미국에서 제로금리, 물론 일본에서 제로금리 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제로금리라는 얘기가 이것도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의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제로금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사태 되면서 금리를 확 쳐놓자. 버냉키 페드 의장이 이걸 주장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페드의 통화 정책으로 반영돼서 지금 시청자분이 미국에서 제로금리니 뭐니 이렇게까지 올해 3월 이후에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제로금리 상태 이 얘기가 이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Quant Easing, QE, Quant Tightening 해서 QT라는 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 잭슨홀 미팅에서 나와서 지금은 통화정책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 위에 또 한 가지를 얻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Federal Fund Rate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기준금리였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을 타겟하는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잭슨 미팅에서 이렇게 보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좀 대체시키자 해서 한번 설명도 드렸습니다. 온 RRP 금리라 해서 이것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경제 용어 할 때 이 용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2015년 이듬해에서부터 페더럴 펀드 레이트와 함께 보조 지표로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조만간 교체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많이 알고 있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2017년에 한국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세계에서 거래량의 21%를 차지한 만큼 투기 장세가 됐었죠. 이때 역시 이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간의 논쟁이 있어서 이때의 페드 자체에서 보면 어떤 분은 디지털 위안화가 가장 빨리 도입되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달러를 이때부터 지금은 부의장이 됐습니다는 브레이너 이사가 주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사실 지금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까 말까 하는 입장의 상태에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지금 시청자분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이 다 잭슨 미팅에 결정돼서 페드의 통화정책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잭슨 미팅이 이렇게 관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소에 방송을 할 때 쓰는 다양한 용어들이 잭슨홀 회의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주제들이 오고 갈지가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고용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정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9월 페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대안적인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틸레마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오늘 세계적 석학들이 페라프스는 금리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과감히 올려야 된다. 스티글러츠 같은 노벨 경제학상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를 가중시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틸레마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요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안인데요. 자, 그러면 제약 요건이 왜 제약 요건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홍혜꺼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건전한 성장이다. 반면에 올해 들어서 2분기 연속 미국의 역성장이 있는데요. 이미 다른 분들은 전부 침체다. 미 국민들은 70%가 침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진단. 지금 페드가 3.5%가 완전 고용인데요. 8월 수치가 3.5% 나왔죠. 7월 수치죠. 7월 수치가 3.5% 나왔는데 완전 고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 고용 수준이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미스매치가 버틀렉에 의한 이렇게 착시 현상이냐 이런 측면. 그리고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7월부터 이렇게 사실 물가가 고개를 숙이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CRB 지수가 40% 폭락했던 문제가 돼서 아까 어느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7%대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7%대 진입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가가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할 것이냐 아니면 통계적인 잡음이냐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경제 거품이냐 거품 해소냐 이런 측면도 이번에 이건 논의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률과 그 다음에 물가와 그리고 사실 그 고용 간의 전통적인 이건 경제용어로서 스터라이제이션 팩트다 정형화된 사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커먼센스 개념, 상식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습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침체인데 고용시장은 또 완전 공연이란 말이에요. job recession 해서 이런 용어들이 전부 트릴레마 상태거든요. 쉽게 풀지 못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이틀날이죠. 미국 시간은 이틀날. 요건 이제 한글어로 고친 것 같습니다. 25일 시작하면 27일 날 이튿날에 파월 의장이 사실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해서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해안을 갖고 저 트릴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하는 이 측면이 지금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의 이제 입에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이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이 시선들이 좀 따갑지 않습니까? 시선들이 따갑죠. 왜냐하면 인플레, 중앙은행의 제일 목적은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이후서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 그 행정부가 사실 2021년 이렇게 1월 달에 출범했습니다는 파월 의장은 페드 의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코로나 이후서부터 잭슨 미팅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처럼 연준의 양대 목표가 물가 안정. 이제 지금 인플레 타겟팅이 2%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완전 고용. 이게 2010년부터 완전 고용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놨죠. 그래서 이것을 3.5% 해가지고 이걸 관리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죠. 자, 잭슨 미팅 이전에 마지막으로 7월 회의에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디스인플레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디스인플레. 미국의 성장률이 그때 마이너스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물가 부분에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는 자,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와 고용의 그때그때 상황이 흔들리지 않겠다. 물가 승에 지금 인플레 우려가 되지만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물가가 설령 인플레 타겟팅인 2%를 초월하더라도 용인하겠다. 이런 입장을 잭슨 미팅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이 그해 2020년 9월 달에 그게 평균 물가제가 도입된 겁니다. 평균 물가가 돼서 자, 지금은 물가가 낮은 수준이 있었지만 앞으로 물가가 인플레 타겟팅보다 오면 평균 수준 기간에서 인플레 2%만 지키면 된다 하는 입장이 평균 물가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선제성을 중시하니까 다음 자막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성을 중시하니까 지금부터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물가가 이렇게 폭등한 데에는 그때부터 선제성, 프리엠프티브를 잭슨 미팅에서 제안한 단언학자들이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자이언티로 그냥 허겁지겁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2년 전서부터 잭슨 미팅에 파월 의장의 입장이라든가 페드의 입장을 볼 때는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다. 그래서 올해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이 미적거림이 결국 이 사태를 유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작년에 1년 전에 사실 그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막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작년 5월부터 미국의 물가가 확 됐죠.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인플레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파월 의장이라든가 여름 계절적 요인 중에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일시적이다. 계절적 요인만 끝나면 물가 안정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올해는 거꾸로 사실 미국의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오히려 7월에 있었던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1년 전에는 계절적 요인을 중시하다가 지금은 또 계절적 요인을 좀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작년부터 제1선목표인 인플레가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판단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인플레의 심각한 상황을 몰고 왔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자산 가격을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지금 미국의 집값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는 작년에 미국의 집값이 그 인용하는 걸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예. 집값이 미쳤다. 예. 이보다 뜨거운 것이 없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인용 따옴표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주택시장의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식과 비트코인 같아서는 얼마큼 되느냐. 작년에 $51만, 작년에 30일만 시티뱅크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본 8월 달에 아는 종목이 있으면 빚내서 투자하라 대형주를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주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계부채가 DDP에 대해서 거의 98% 위험수치까지 도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걸 잽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페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테이퍼링 추진하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테이퍼링 추진해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파월 의장은 어떠냐? 순차적 테이퍼링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순차적으로 테이퍼링을 추진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집값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미국의 가계부채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이 지금 사실 1년 전에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방송에서도 파월 의장이 심지어는 시장은 테이퍼링이 부정적이거든요. 그죠? 예. 테이퍼링 추저는 증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순차적 테이퍼링이 저렇게 네 가지 요인을 들어서 필요하다는데 파월 의장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측면에서 파월 의장의 전형적인 묘수냐 아니면은 굉장히 고집이냐 이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벌써 이 문제가 이렇게 올해 잭슨홀 미팅에 그냥 얘기되는 것만 나오면 시청자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난 그 잭슨홀 미팅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그런 상황을 잠시 비춰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주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큰 주제는 바뀌었습니다. 경제와 정책의 제약 여건에 대한 재평가는 인데요. 파월 의장이 또 갖고 나온 게 작년과 올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이라는 예. 주제를 똑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자, 작년에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무슨 내용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네 가지 요건적인 측면에서 월스트리트조차도 순차적인 테이퍼링을 추진하라고 시장에서 압력을 줬는데요. 자, 정작 경제 전망이 관심이 됐을 때 저기 나오는 것처럼 성장률, 물가, 실업률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시각에서는 두 가지 각도. 일단은 작년부터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 주요 경제에 틀린 부분을 의식한 게 아닌가. 이건 책임이 피죠.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걸 생각해서 만약에 경제 전망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람대로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걸 회피했다면 페드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번에 경제 전망을 구체적 수치 가지고 1년 반성을 통해서 구체적 수치가 발표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얼마나 믿을까 하는 것도 두 번째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선 목표인 인플레가 작년에 일시적이다 판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까 페어플스 교수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 파월이 또 페드가 인플레 고질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예. 1년 전에는 일시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인플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얼마나 믿느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바이든 정부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가 괜찮다는 것이 완전 고용 통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용 통계 문제가 지금 3.5% 7월 사이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완전 고용 수준은 2에서 3년까지 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파월 의장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2에서 3년 동안 달성할 수 없다는 완전 고용 실업률이 3.5%를 지금은 그 핑계로 해서 경제가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건전하다 입장인데요. 이미 NBR 전비경제연구소의 정의 보면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9% 역성장했습니다. 스티글러치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자주 오시는 분인데요. 개인적으로도 만나봤습니다는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경기 침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 근데 또 미 국민들은 우리 홍행거께서 주 짜단들 스쿨프레이션 될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 괜찮다는 거. 그것도 고용시장. 당신이 2에서 3년 동안 완전 고용이 달성할 수 없다는 그것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핑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구체적 수치를 내놓을까?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허당인 무늬만 경제 전망.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제 전망하면 무슨 성장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물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무늬만 경제 전망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무늬만 경제 전망에 그치지 않겠냐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무니 파월의 좀 강경한 입장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만큼이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또 9월 FOMC 회의 아닙니까? 네. 사실 그 각도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이렇게 토대로 한다면 이번에도 사실
강한 매포가 지난 3일 동안 미국 증시를 어렵게 했습니다는 그 이전에 FOMC 의사결정에서는 경기 문제를 들어서 금리 인상 속도에 조절론이 나왔거든요. 자, 한번 일주일 간격을 보겠습니다. 예. 페드 의사록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숨통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매파 발언이 있으면서 또 증시가 지난 베어마켓 랠리라 이게 종료 얘기가 지금 불붙을 정도로 미국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잭슨홀 미팅 후 이후고 나서 또다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 주가가 지금 소폭이나마 올라갔던 배경이거든요. 만약에 잭슨홀 미팅 다가오면서 매파 발언이 그대로 지속됐다면 오늘 주가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특별히 다른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반응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 흐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장 자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 용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시청자분이 현명하시니까 머니 피보팅, 증시로 고착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가능성이 적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랠리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레이 로테이션, 이것도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차익권에서 증시로 이동된다. 오늘 그런 조짐이 조금 있었습니다. 머니 무브는 이건 증시에서 차익권으로 앞으로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테이퍼링, 콸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을 막는 행위,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 유동성이 축소하겠다. 이런 네 가지 용어들이 월가에서 9월 회의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돈의 민감이니까 이런 것을 보시겠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잭슨홀 미팅 끝나면 지금 시청자분도 9월 페드 회의로 바로 가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9월 페드 회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정앵커랑 같이 한번 홍 PD랑 같이 보겠습니다. 최악 시나리오. 자, 지금 출구 전략에서 기준금리 올려. 그다음에 타이트닝, QT 가죠. 그런 과정에서 9월서부터는 475억 달러 1단계 가던 것이 970억 달러로 바로 950억 달러로 예. 바로 가는 2단계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악 시나리오는 시청자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0.75 가져가고 포인트 가져가고 950 가는 증시는 굉장히 안 좋겠죠. 이거 최악의 시나리오고. 예. 그다음에 중립 시나리오는 금리를 속도 조절로 반영해서 0.5% 포인트 가져가고 예정대로 계획대로 2단계에 해당되는 955억 달러 QT를 가져간다. 중립 시나리오다. 왜냐? 기준금리가 7월 달에 0.75%에서 낮아지니까.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다. 그다음에 최선 시나리오, 낙관론 시나리오는 0.5%포인트의 실물 경제를 생각해서 QT를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1단계 6월 달 475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인데요. 대체로 보면 당신은 어떤 견해냐 하는 것을 사실 오늘도 현지의 줌 통화를 통해서 여러 경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최악 시나리오는 일단 피할 거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나오면서 분위기 사람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예. 3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국내 증시 상황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고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작년과 공교롭게 똑같게 잭슨홀 미팅 비슷한 시점에 금통위가 되는데요.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하겠지만 잭슨홀 미팅을 시작할 때 금통위가 잠시 열립니다. 예. 어떻게 가질 것이냐. 작년을 되돌아보면 시청자분이 답이 나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실 미국은 저렇게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건 이전 정부입니다. 정책을 띄는 건 아닙니다는 이 교체이기 때문에 사실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가 문제다 할 때 현재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경제정책을 피는 추 부총리께서 내부 문제가 아니다 하는데 그걸 제가 구별을 이전부터 왔던 사항이고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3개월뿐이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내부 문제는 사실 새 정부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워낙 시기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추 부총리께서 내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책을 띄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은 문재인 정부였었죠. 그때는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문제를 이탈하겠다, 방지하겠다, 예. 그리고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겠다 하는 측면이었었거든요. 여기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쓴 게 우리 물가를 잡겠다 하는데요.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증근 상태에선 한미 간의 금리 역전 문제, 금리 역전제들도 외국 자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때는 외국 자본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MZ세대과 소상공인이 더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문제도 금리를 올라가는데 우리 소비자 물가가 7월서부터 6%에 전례 없는 6%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통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 참여 관계해서 이거 참석하고 가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용 신입 총재 이분들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지난주 7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MZ,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걸 생각해서 0.25%포인트로 노멀 스텝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해안을 발휘해 주십사.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해안을 발령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잭슨홀 미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